네, 매주 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국내외 이슈 진단뿐만 아니라 이 투자자의 멘탈까지 확실히 관리해 주시는 분이죠. 도움 말씀의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국내외 주요 시장 특징과 네.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번 주는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난주 시황 정리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2주 동안에 빅테크주 실적을 발표를 다 했잖아요. 그 정리가 중요한데 우선 그 지지난주에 테슬라와 그다음에 넷플릭스 실적을 발표했었고 그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애플과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마존이 또 미스가 나면서 크게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성적표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은 불안한 실적과 함께 급락을 했거든요. 이걸 구분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는 엔데믹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수혜를 받는 쪽, 피해를 받는 쪽, 이걸로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수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코로나 시대에 수혜를 받았던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쪽은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구글도 유튜브 쪽이 좀 데미지가 있었고 아마존은 이미 그 전분기부터 그런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았고 비교적 그와 무관한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3승 3패가 되는데 딱 중간에 있는 게 애플이죠. 애플은 애매했어요. 1무 정도로 봐야 되는데 실적은 괜찮게 나왔지만은 다음 분기 그 다음 전망이 약간 좀 찝찝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끝났던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 주에 FOMC를 맞이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 실적이 조금 아쉬웠다. 약간만 더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국은 지금 빅테크주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은 중국 증시는 코로나 봉쇄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다행히도 막판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중단하려 한다는 소식 때문에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중국 증시를 일단 한 주 동안 조금 막아줬다는 느낌. 우리 국내로 온다 그러면은 미국과 약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좀 수혜를 받았던 섹터들은 급락이 나왔고 특히 이제 기업 실적들에 따라서 우리가 놓고 보면 역시나 기업 실적에 따라서 급등락은 있었지만은 펄어비스라든지 아프리카 TV,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반면에 원달러 환율의 급락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 4% 급등한 삼성전자가 아마 가장 특징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는데 이번 주도 이제 예정된 일정들이 참 많습니다. 국내외 주요 일정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화요일의 경우에는 뭐 한국의 4월 CPI가 발표되고 또 수요일에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 회의에서 금리가 결정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주요 일정들이 좀 많은 가운데 좀 핵심 사항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딱 하나만 꼽으면 당연히 FOMC 회의입니다. 그 외에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요. 물론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국 실내 마스크 해제. 저도 오늘 출근할 때 마스크를 벗고 와봤는데 안 쓰고 오셨나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적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큰 변화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중국과 일본이 휴장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체크해 보시고 우리나라도 5월 5일 휴장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휴장이 많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쪽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고용 지표라든지 역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걸 다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이번 주는 FOMC 회의에 금리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컨센은 50bp는 뭐 가뿐하게 인상하는 걸로 보고 있고 문제는 그 이후 6월,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컨센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지난번 GDP 성장률 미국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역성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PCI 이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을 보니까 40년 내 최고치긴 한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하면 약간 둔화된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과연 FOMC 회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줘서 약간 완화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많았었고 이런 경고가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조금 안도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일단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뭐 페드워치2를 보면은 75베이시포인트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제 의견이 계속 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내 시장에 미칠 여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내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굉장히 글로벌 증시 전체가 어려웠는데 요거 4월 전체 글로벌 증시 하락률을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 미국의 나스닥이 13% 급락했거든요. 엄청 빠졌죠. 우리는 코스닥 뭐 거의 한 4% 정도
당연히 선방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 대비해서 우리가 선방을 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은 많이 빠졌고 우리는 정확하게 빅테크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가 좀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번 주도 미 증시에 비해서 영향력은 조금 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자 빅테크 주의 실적 발표 악재는 일단은 좀 지나갔습니다. 예. 한 개 지나갔고 그 이후에 남은 게 FOMC 회의가 남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어떤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힌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애플의 실적이 아닌가, 실적 발표가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애플 실적은 괜찮았지만은 앞으로 전망은 러시아와 중국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 증시의 단기 변동성을 조금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내다본다면 우리가 길게 본다면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악재들 해소되겠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중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관점에 가셔야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변동성을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아마 지난주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예, 제가 몇 주째 한 가지 공통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예단하지 말자. 어차피 모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예측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중기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보면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고 워낙에 좀 투심이 안 좋으니까 네.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변수들 중국 봉쇄라든지 또 러시아 침공 문제 아마 러시아 침공 관련해서는 지금 피크로 좀 달릴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로 놓고 볼 때는 해결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아마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의 PER 놓고 보시면은 미국이 왜 빅테크가 급락이 나왔습니까? 퍼밸류가 높잖아요. 예. 우리 퍼밸류 보십시오. 지금 9배 초반이거든요. 이 정도면 뭐 더 깨지더라도 나중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종목의 펀더멘탈, 우리 기업들 가지고 있는 종목의 펀더멘탈이 이상 없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지금은 좋다. 하락 리스크도 있지만은 지금은 업사이드 리스크도 좀 있다는 말씀을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또 테마주나 신용 대출만큼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좀 경계하자. 예.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두 개가 변하는데요. 예.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컨텐츠리 중앙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지지하는 아래쪽을 지지하지 못하면은 그 무조건 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미리 뺄 때 제가 언급을 드린다는 말씀 드렸고 오늘 제가 새롭게 집어넣을 종목은 뭐 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뭐 새롭게 편입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예. 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삼성전자를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거의 한 1년 동안 삼성전자 편입을 안 했었는데 네. 처음 한번 편입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편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난주, 지지난주 등을 또 최근에도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왜 포트에 편입을 안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이유를 설명드릴 때 저는 아마 이때 편입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환율의 변화 가능성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예.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그 힌트는 조금 나왔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을 잠깐 보시면 지금 최고가 1274원까지 거의 뭐 급증을 하죠. 예. 워낙 약세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달러 강세가 또 굉장히 또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역으로 우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하루일 수도 있겠지만은 16원의 급락의 모습을 보였죠. 그와 더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160만 주인가요? 들어왔거든요. 거의 한 달 반 만에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도의 약간 어떤 변화 가능성이면 한번 입지는 가능하다 이제부터. 그리고 주가 자체가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삼성전자 퍼밸류 같은 경우도 다른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싼 영역이고 이번에 우리 실적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실적을 보니까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극복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분위기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빅테크 기업들이죠. 예. 우리나라도 그와 유사한 기업들
리오프닝 오면서 오히려 예전 수혜를 받던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 메이저 참여자들이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가를 보시면은 몇 개 없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정성 면에서는 거의 탁월하다 보시면 돼요. 뭐 부채 비율이든 현금 유동성 자산이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놓고 봤을 때 이보다 안전한 주식이 없고 싼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리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도 있는 지난번에 한 6만 4천 원까지 갔었죠. 예. 6만 원 초반까지 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브레이크가 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어려운 자리지만은 제가 조금 빠르게 편입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자리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는 없지만 지난주에 게임주의 급락세가 좀 심각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지금 지난주에 안 좋은 분위기였어요. 예. 물론 지난주가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뭐 지난주 그 피크를 보일 정도로 안 좋은 분위기였는데 제가 원래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게임 쪽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소개해 드리는 편인데 아마 거의 최근에 제가 게임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 게임즈를 커트하고 나서는 아예 얘기 없고 그전도 게임 얘기를 안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가 같은 맥락이에요. 넷플릭스가 왜 폭락을 했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주도 은근히 우리 생각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은 나가노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게임주라든지 인터넷 관련 OTT 기업들에 대한 어떤 약간 불안감이 분명히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부 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심각한 건데요. 우리 국내 게임사들의 주 매출원이 어딘가 BM을 놓고 보면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예. 여기에서 엄청난 돈을 걷어들이는데 최근 소비자들을 보면은 여기에 신물을 느끼고 있고 이제 새 정부가 이번 달에 올라오죠. 또 국회에서 새 정부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규제는 나올 겁니다. 예. 여기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게임사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새로운 매출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P2E라든지 뭐 NFT 최근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에 있어서 이 BM들에서 한 번도 검증을 해준 적이 없어요. 많은 게임사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지만 지난번에 이제 수많은 게임들이 위메이드가 이제 제일 선봉에 서서 뛰어들었는데 어떤 매출을 만들어냈습니까? 실망스러운 실적을 만들어냈잖아요. 예. 물론 돈은 많이 걷어들였지만 그건 코인을 통해서 2천억 정도 벌어들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매출처에서 벌어들인 돈이 없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또 하나 이제 불을 지핀 건 게임주나 콘텐츠 관련주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중국에 대한 수혜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중국 수혜. 근데 펄어비스가 처음으로 거의 최근 한 2년 내, 3년 내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게임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가 성적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뭐 거의 뭐 우리 성적을 놓고 보면 처음에 진입했을 때가 한 70위 정도였고 20, 30 많이 가도 20, 30, 40위 등권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실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중국도 컨텐츠 능력, 게임 이 실적 같은 경우, 능력 같은 경우가 우리를 능가할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2, 3년 훨씬 지난 이런 게임 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모멘텀에 대한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폭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 뭐냐면 새로운 P2E나 NFT 관련 이런 새로운 사업 구조에서 수익을 검증해 줄 때까지, 보여줄 때까지는 우리가 당분간은 조금 게임 쪽은 경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의 김우식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